출발! 자,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약간 챔스 일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챔스 일정도 이제 또 갈라타사라이 오바 또 레알 마드리드 승, 도르트문트 승으로 또 화요일 날 적중이 조금 올라왔고, 수요일 날은 아스날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아스날이 또 울버햄튼, 그래서 챔스 경기만 조금 가져갔으면 됐는데, 울버햄튼전에서 약간 2대2 무승부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2대0에서 2대2 무승부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그런 아쉬움들은 또 늘 남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또 유로파도 잡아냈고요. 유로파도 또 좋은 적중이 됐고, 미국 축구도 잡아냈고, 조금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고배당이에요. 고배당. 물론 또 이제 뭐 12배나 이런 것들 좀 먹긴 먹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배당업에서 또 전두원이나 또 어제 추가 시간이 아니었죠. 이제 조금 후반부에 또 위트레트에 전반 12분 골이 나오고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던 13.1배가 좀 있었고, 마치다도 또 아스날과 똑같이 2대0의 리드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승부를 기록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런 아쉬움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 또 챔스 일정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집중해서 잘 달려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간은 약간 이제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한 경기밖에 없는데 해외 축구 포함해서 20배 불콩 장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예쁘게 한번 또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또 자신있게 여러분들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KB스타즈와 하나은행의 경기부터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보는 챔스전입니다. 챔프전.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시는 이제 양 팀들의 또 치열한 매치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로 이제 KB스타즈와 하나은행, 지금 이제 하나은행 역배당 또 이제 하나은행 영마에는 또 배당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또 프랜사이드로 배당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즌 맞대결이 3승 2패입니다. 3승 2패로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KB스타즈가 근소하게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KB사이드의 정배당이 조금 잡혀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 5번의 맞대결은 전부 다 원정팀의 승리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원정팀들이 유달리 또 올 시즌 매치업에서 상당히 또 강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양 팀들이 이제 게임 차를 이제 0.5게임 차요. 0.5게임 차로 상당히 또 치열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또 올 시즌 이제 하나은행의 성적입니다. 하나은행의 성적. 일단 양 팀들의 쿼를 또 따지자면은 두 팀 다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달리 또 부천홈에서는 7승 5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7승 5패. 홈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순위 대비해서 그렇게 강했다고는 조금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이제 KB스타즈도 홈 경기가 별로예요. 아시다시피 7승 6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양 팀들이 올 시즌 무엇보다 KB도 현재 올 시즌 홈 성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홈에서는 극강이었죠. 극강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원정에서 11승 2패야. 원정에서 11승 2패로 상당히 또 이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역시도 원정 성적이 10승 3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이 올 시즌 홈 성적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요 경기 역시 또 역배 사이드, 또 영마에 또 프랜 사이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난 경기 때 아시다시피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졸전을 펼쳤어요. 올 시즌 최악의 졸전, 어떻게 보면 37득점을 기록하면서 신한은행과의 또 홈 경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패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 보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박지수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경기를 소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 약간 출전 시간을 약간 높였어요. 높였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경기를 뛸 때 전반적인 그 체력 이슈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갈수록 지친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다는 점들도
일단 박지수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또 일단 좋게 표출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송윤아가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송윤아는 최근에 약간 뭔가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또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가운데 뭔가 플레이가 또 이상해지고 있어. 갑자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사카이 사르는 실제 또 용병으로서의 또 이이지마 사키와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밀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또 이제 또 허연도 또 이이지마 사키와의 또 매치에서는 상당히 또 내용적인 부분들을 뭐 수비가 안 된다는 부분들 아시겠죠? 무엇보다 이이지마 사키를 일선 라인업에서 전혀 제한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하나 역배 또 프렌 또 아니면 또 이제 영마인까지도 가능성을 충분히 또 노려놓으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수 예전 같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특히 또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들 둘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올 시즌 홈 성적이 5할을 겨우 넘고 있어. 근데 원정에서는 극강이야. 그럴 정도로 대략 원정 경기력이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최근에 또 하나 역배, 프렌 또 이제 또 영마에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35.5 기준점의 언어바는 굳이 또 이렇게 손을 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굳이 또 본다면은 저는 약간 양 팀들 자체가 상호 간의 수비가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약간은 조금 오버를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역배당 또 프렌 아니면 또 이제 영마인 가능성 충분히 또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가 KB스타즈와 하나은행의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표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성적상으로 조금 보여드렸는데 역시 또 원정팀들이 요즘 너무 잘해. 원정 포지션이 조금 잡혀있을 때 삼성생명도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더 좋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은 역시 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라. 올 시즌 여자농구는 약간 대세가 원정이 더 준수하다가 대세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피오렌티나와 피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 이제 약간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시즌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셀링 클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 제가 또 감히 또 강등 후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 여파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컨퍼런스 일정을 조금 치렀죠. 컨퍼런스 일정 야기엘로 원정을 또 갔다 왔는데 원정에서는 1.5군을 썼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에서 늘 준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요. 컨퍼런스 일정에 약간 욕심을 내고 있긴 한데 야기엘로 원정에서도 1.5군을 가용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3등의 대승을 거뒀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잘 나가는 코모를 또 꺾어버렸죠. 그게 또 지난 주말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약간 저도 그 경기 같은 조금 우리가 또 한풀락이었습니다. 그죠? 고배당 한풀락이 났던 경기로 상당히 또 뼈아팠던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좀 못 찾겠네. 어디로 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워낙 또 좀 지났네요. 지난주다 보니까. 자, 아무튼 이제 그 경기 약간 고배당 한풀락이었다. 역시 또 코모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죠.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피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승부가 상당히 또 많은 팀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그 내에서도 지금 원정에서 특히 무승부가 많아요. 지금 현재 원정 12경기 동안 8무승부 8무 4패를 기록하고 있어.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로 약간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은 팀이긴 한데 지금 현재 약간 1월달에 영입을 뭐 드로신미나 스톨로코비치 이런 자원들을 조금 영입하긴 했지만은 저마토로 이제 약간 역시 공격진에서의 활로들을 잠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피사 같은 경우는 지금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요. 최근에 약간 이 수비 패턴들 어떻게 보면 질라르디노 감독이 조금 버티고 있었을 때는 무승부를 많이 캤단 말이에요. 질라르디노 감독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갖추면서 무승부를 많이 캤었는데 힐리의 마르크 감독 체제에서는 이 감독 자체가 역시 또 약간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격지향적인 템포를 끌고 가다 보니까 되려 실점이 많아졌어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제 약간 피사는
질라르디노 감독을 그대로 조금 데리고 있었어야 역시 또 올 시즌도 잔류가 조금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조금 감독 변화 이슈는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오렌티나 물론 주중 경기 또 치렀습니다만은 역시 또 1.5군을 가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다가 또 솔로몬, 켄, 이런 자원들 전부 다 이제 복귀를 했고 거기다가 또 구드문두손만 지금 부상이고요. 루가니 부상 이슈 이런 부분만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라인업도 저는 약간 피오렌티나의 정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 변화가 오히려 독이 돼버렸어요. 피사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최근별이 또 이 경기 조금 피오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격진들 조금 좋아요. 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핸디는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승이나 핸디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가운데 또 2.5 교전점에서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한번 관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피사가 감독을 바꾸고 나서 실점이 늘어났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오버가 땡기긴 땡깁니다. 근데 약간 저도 이 경기를 어느 반은 조금 반반 정도로 조금 보이기 때문에요. 한번 또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굳이 조금 추천을 드린다면은 한번 또 2.5반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약간 피사가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이 조금 오고 나서는 약간 조금 실점률이 높아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라루디노 감독을 데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아쉽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로냐와 우디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추천 안 누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추천을 눌러주셔야 이번 주에 대박이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천이 67개가 되는 걸 보니까 허파가 디비집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와 우디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또 유로파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불안 원정에서 우리가 약간 그 경기는 약간 불안을 조금 좋게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전 경기 때 이제 보데글림 원정에서 또 인터밀란이 또 대패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잖아, 그죠? 그 경기를 우리가 또 잡았습니다. 잡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우리가 접근 포인트를 잘 가져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약간 아스널 때문에 또 말아먹었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었었는데, 또 볼로냐, 또 보데글림, 또 역배당 프렌, 또 오바,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 또 유로파 일정에서 또 브란 원정을 갔을 때, 날씨가 똑같이 추웠어요. 그리고 또 인조잔디 구장이었기 때문에, 볼로냐가 과연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었는데, 그래서 잡아냈습니다. 1대0의 승리를 거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또 홈에서 2차전을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전 때 약간 일부 자원들을 지만저로 약간 조금 세이브를 하고 유로파에 지금 현재 약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도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위 또 우디네스와의 또 맞대결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도 유럽 대항전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메리트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카스트로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달링가를 또 이제 약간 공격진에 가용을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달링가가 실제 또 툴루즈에서는 또 날라다녔습니다. 날라다녔을 정도로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세리에로 와서는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죠. 볼로나 와서는 약간 이제 물주전자로 조금 전락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달링가를 또 가용을 한다면은 실제 볼로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조금 힘들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중 경기 또 노르웨이 원정을 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주전 멤버들을 가용했던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 경기 후폭풍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실제 우디네스 했던 매치에서도 최근 이제 5번의 경기에서 3번이나 무승부일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높았던 매치라는 점에서 전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로냐 정배당 오늘 약간 조금 위험해 보인다. 아시겠죠? 전 이 경기는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늘어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볼로냐도 오늘 약간 주포들을 조금 빼고 운영을 할 거고 또 우디네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썬빌라에서 넘어왔던 데이비스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부쿠사나 바요 요런 자원들이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부쿠사는 실제로 일단 약간 덴마크 시절 때보다 조금 못하죠. 미트윌란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때 당시 또 조규성과의 또 합을 잘 맞췄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세리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는
볼로나 공격수도 달린가 역시 또 세리에 적응을 못하고 있고요. 우디네에서도 부쿠사를 가용한다면은 역시 또 리그 적응이 안 되는 공격진들이 조금 두 공격에서의 주포를 맡게 된다. 이렇게 좀 봤을 때 두 팀의 주포로 맡게 된다는 점에서는 무승부 프레임 가능성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에서는 언더도 조금 좋아 보여요. 오늘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 충분히 또 용기는 무승부나 또 프랜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에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또 맨유가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는 맨유를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맨유가 웨스트햄 원정 이제 런던 스타디움 원정에서 고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또 약간 조금 빨리 있는 경기였고 그랬던 내용인데 일단 그 경기는 조금 조심 포인트가 돼야 된다. 한 차례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다. 자, 그 경기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들은 그렇게 조금 그렇게 크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웨스트햄 원정에서 계속 약했어. 고질적인 약점들이 좀 있었고 유달리 희한하게 또 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또 순위권이 높았을 때도 또 유달리 또 런던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일단 역시 또 1대1로 승점 확보를 했던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에버튼도 지금 이제 또 구디슨 파크에서 힐리킨 스타디움으로 또 일단 구장을 또 옮겼죠. 새로 일단 구장을 또 예쁘게 지어가지고 뭐 또 구디슨 파크는 또 여자팀한테 넘겨줘버리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 이제 바리가 역시 또 작년 후반기까지 조금 살아났어요. 또 이제 약간 이 친구가 또 EPL 리그에도 조금 적응을 하는구나. 역시 BRL에서 또 보여줬던 면모들이 또 그냥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런 내용들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리가 최근에 약간 또 이제 약간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릴리시가 또 오늘 경기 또 부상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말 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조금 경기가 조금 잘 안 풀릴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또 최근에 약간 실점도 조금 늘어나긴 했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무엇보다 모이스 감독이 또 아시다시피 예전에 또 이제 맨유 감독이었어요. 맨유 감독으로서 맨유를 한 차례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어. 그지? 그랬던 감독인데, 뭐 조금 되긴 했지만 역시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모이스 감독이 또 이제 맨유전이라면 또 이제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을,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서 조금 5점으로 조금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모이스 감독의 오늘 공격적인 형태, 또 맨유 역시도 원정에서 조금 실점이 많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또 2.5 균점의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실제 두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또 뭐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긴 합니다. 뭐 올 시즌 맞대결은 이제 맨유가 또 홈에서 1등의 패배를 당했지만은 역시 그때는 또 아모리 감독 체제였어요. 아모리 감독 체제에서 약간 조금 과도기가 좀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마이클 캐릭 감독 체제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직전 경기 맨유가 웨스트햄전에서 약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연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은 맨유는 또 이제 또 오히려 이 뭐랄까요? 이 리버풀 지역 원정에서 강해요. 약간 런던 원정에서 조금 고전해. 근데 일단 리버풀 지역 원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 또 리버풀도 잡아냈어. 에버튼도 아시다시피 리버풀 지역이란 말이야. 리버풀 지역이고 리버풀은 또 리버풀 지역이죠. 리버풀을 또 잡아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맨체스터 유나이트가 올 시즌 안필드 원정에서 좀 좋았고 원래 또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도 강했습니다. 근데 또 힐리킨스 스타디움에서도 역시 또 이 지역적인 성향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용인 충분히 또 맨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유는 또 이 리버풀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배당 지금 이제 마운트와 도루구 더 리트 빼고는 지금 이제 풀멤버 구성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염두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 2.5 오버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알라베스와 지루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루나 같은 경우도 역시 또 피오렌티나와 비슷했죠. 역시 약간 셀링 클럽으로서 역시 선수를 많이 팔아먹었던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고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바르셀로나를 잡아냈다는 거는 그건 또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세를 잡았다는 거는 실제 그건 카탈루냐 더비예요. 카탈루냐 더비에서는 또 지역적인 특성들이 조금 발휘가 될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에스파뇰도 약간 카탈루냐 지역으로서 약간 유달리 또 바셀전에 조금 강한 면모들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는 면들이 좀 있듯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또 바셀의 패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접근을 좀 해보자면은 알라베스가 최근에 약간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알라베스도 이제 바스크 지역으로 뭐 일단 빌바오와 또 소시에다드, 알라베스 이런 팀들이 또 포진돼 있는데 홈빨이 또 강한 팀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올 시즌 조금 좋지 못한 게 알라베스는 이제 원톱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원톱 축구를 하는 팀인데 유난히 또 이제 약간 내려앉았다가 역습 위주에서 또 한 방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 약간 알라베스지. 그래서 키케 에르난데스, 키케나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였던 내용이고. 근데 지금 현재 보이가 어떻게 보면 또 엘체 시절 때는 또 압도적이었어요. 엘체를 또 이제 약간 하드캐리를 해서 또 이제 끌고 왔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알라베스 와서 역시 또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당하고 나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알라베스에서 지금 이제 약간 좋은 형태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문제점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라베스는 풀멤버 구성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뭔가 분위기가 한풀 꺾였어. 꺾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지루나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오늘 경기 이제 모나코 국대죠. 우나이까지 오늘 경기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우나이 복귀 또 바나트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알라베스를 잡아내더라도 조금 이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또 지로나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조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약간 아직까지 원정 경기만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홈 경기에서의 개선 사항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미진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알라베스도 지금 공격 부진의 부진이 조금 문제고요. 지로나도 원정 성적이 조금 문제라면은 여기는 약간 무배당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이 되겠죠. 지로나 프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든지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다득점이 없어요. 다득점이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매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도 긍정적, 여기는 약간 프렌 사이드는 안정적. 한번 또 도전해 보실 배당은 무승부나 살짝은 역배, 무승부나 살짝은 역배, 동배당이죠. 잘 골라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오늘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수가 좀 적어요. 적지만은 오히려 일단 적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너무 경기가 많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그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선택지에서의 약간 조금 오류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조금 경기가 적을 때는 오히려 집중도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해서 오늘 경기 깔끔하게 발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배 풀콩 장전을 했습니다. 딱 200만원 깔끔하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